오늘은 그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에 가서 그 사람들의 압사 장면을 본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트라우마에 관련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참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참혹한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됐죠. 뭐 인파가 뭐 13만 명, 14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이제 추정이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본 거는 굉장히 크나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친한 또 형들과 이번 여름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또 정전이 되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밖에 보니까 어떤 트럭이 전봇대를 이제 그대로 박아서 사람이 이제 죽어 나오는, 그래서 경찰들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 그것을 사람이 죽는 장면을 좀 보았는데 그 잔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이 죽는 모습들,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 정말 큰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수백 명이 다치고 죽는 그 참혹한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마 더 했겠죠.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흔히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트라우마에 이제 사회적이라는 것이 붙었냐면 개인이 겪는 트라우마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철저히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받게 된 정신적 상처, 예, 거든요. 트라우마가. 근데 이 트라우마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그 상담센터에 찾아온 한 남자 청년이 있거든요. 20대 이제 중반의, 네, 건장한 청년인데, 사실 저희 상담센터는 그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직접 오면 이제 상담을 받지 못하고 미리 예약을 해야 이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 안에서 상담 준비와 또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불쑥 찾아왔어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 받으러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 제가 이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세종에 와서 상담센터를 이제 1년 10개월 정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조금 들어왔었을 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표정도 너무 안 좋고 너무 이제 얼굴 빛이 어둡고 얼굴 낯이, 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바로, 예, 이틀 전에 이태원의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예, 모습을, 네, 보았던,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과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 이태원에 간 사람들은 뭔가 주된 동기가 뭐냐면 즐기려고 갔잖아요. 예, 즐기려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즐기려고 갔는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괴로움만, 어떤 트라우마만 얻어갖고 왔다는 거죠. 참 너무 이 일이 씁쓸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회적 트라우마 또는 개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굉장히 괴로워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막 계속해서 구토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이제 굉장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뭐만 하려고 하면, 뭐만 집중하려고 하면, 뭘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증상이 유지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그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너무나 이 참혹한 현실,
정말 외부적 상처를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네, 이것은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기분 좋게 바꾸려고 해도 잘 되지 않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와 돌봄을 받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타인으로부터의 일단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공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아야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이 트라우마의 문제가 아주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텐트를 접다가 이쪽에 이제 손에 보면 이제 상처가 깊게 났거든요. 상처가 깊게 났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이게 좀처럼 낫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뭐 드레싱을 하고 또 마데카솔 뭐 후시딘 바르고 또 메디폼도 붙이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여기가 많이 괜찮아 아물어졌지만 이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결국 트라우마의 문제도 사실 똑같아요. 단순히 이제 시간으로만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결과, 맨 마지막에 트라우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결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트라우마의 문제가 긍정적인 작용을 할 때까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돌봄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 네, 외부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이 이태원에 정말 이태원 그 할로윈데이에 또 가서 트라우마를 안게 된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뭐 개인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옆에서 정말 잘 봐주시고 관심을 갖고 또 불러서 술 한 잔도 하고 또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말 주의 깊게 그 사람들을 잘 옆에서 봐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트라우마에 관련한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겪고 있는 이 트라우마의 문제가 정말 하루하루 지나면서 잘 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면 힘들다고 타인에게, 친구에게, 외부에게 많이 알리시길 부탁드릴게요.